자, 이번에는요, 벼락거지, 청포, 패닉바잉, 영끌, 부동산 블루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벼락거지, 청포, 패닉바잉, 영끌이 이제 유행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벼락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참 세상이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그죠? 벼락 거지가 나오기도 하고 벼락 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청포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청약을 이제 포기한 겁니다. 청약을 포기한 세대들을 청포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분은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고, 그죠?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내 집 마련을 이룩하신 분들도 계신 거고, 패닉바잉, 영끌이 저는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패닉바잉과 영끌이라는 뜻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은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쓰면 나쁜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나쁜 단어는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단어, 그죠? 근데 패닉바잉과 영끌을 내가 몸소 실천하신 분들도 계시죠. 패닉바잉과 영끌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달 혹은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승자가 되신 거예요. 승자가 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벼락거지, 청포, 패닉바잉, 영끌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부동산 블루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직장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약이 되긴 합니까?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사는 게 낫겠죠? 요즘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사는 게 낫겠죠. 예, 낫겠죠. 나을 겁니다. 영끌에서 사는 것이. 실수요자라면, 실거주자라면. 40대 주부는 이제 요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남편하고 서로 눈치를 봐요. 처음엔 서로 왜 안 샀냐고 싸우다가 이제는 지쳐서 자포자기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왜 안 샀냐고 싸운답니다. 예, 집을 처음에는 왜... 근데 이거 사실상 누구 남 탓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 어쨌거나 내가 본인의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리 많은 좋은 정보를 줘봤자, 1년 전에 사놓으신 공항동에 사는 김씨 아줌마보다는 제가 집을 빨리 못 사요.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3년 전에 사신 김포에 사는 이씨 아저씨가 음마아파트를 3년 전에 사놨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얘기해봤자 그분보다 싸게 못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안 샀냐고 싸우다가 지쳐서 지금 자포자기 하셨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그죠? 많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한 A씨입니다. 친구는 결혼을 해서 재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영끌로 들어가서 집이 많이 올랐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패닉바잉과 영끌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가 됐다. 근데 이분은 패닉바잉과 영끌을 한 친구네요. 그죠? 무리해서 구축이라도 샀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뒤처지는 느낌이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산 양극화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양극화 시대는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 양극화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소득 양극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인플레이션,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는 지금 이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이후에 갭 차이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는 여태껏 부동산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 암울하다. 그동안 몰랐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이거는 자신에게 화를 내셔야지 됩니다. 많이 내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오셔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시면 추천받으러 왔다고. 그럼 추천을 해드리면 이게 안 오르면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안 오르면 어떡할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떡합니까? 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자신한테 화가 많이 나셔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30대 때인가 당한 적이 있어요. 법을 몰라서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법조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건 죄악이래. 아, 형, 나 진짜 이거 몰랐어. 난 이렇게 되면 난 이게 진짜 나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면 죄악이래요. 네, 모르는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그걸로 이제 다 해결될 일은 아니야, 아무튼.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자, 30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30대. 청약과 매매 사이에 고민하는 30대라고 밝힌 B씨.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청약과 매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친구들보다 1, 2년 늦게 취직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상승 혜택을 하나도 못 누렸다. 시드머니, 종잣돈이 1억 정도 마련돼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청약 가점과 경쟁률을 보면 나는 더 답답하다 지금. 추첨제는 운에 맡겨야 한다. 기권 모은 1억으로는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청약이 되더라도 자금이 어림도 없죠. 무주택 자격을 포기하고 차라리 4년에서 5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경매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30대 분들 중에서 취직이 늦게 됐던가 아니면 종잣돈을 마련할 시간이 전체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결혼 정년기는 또 돼버렸어요. 청약은 택도 없는 거고 추첨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1, 2억 밖에 없어. 전세를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월세 살면서 지금 무주택 자격을 포기하고 빌라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뭘 해서 갭 투자라고 해갖고 조금씩 종잣돈을 마련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많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는 가지치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고민에 대한 가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격가지로 막. 고민이 한 개가 발생하면 새로운 고민에 또 고민이 발생하고 고민에 고민이 발생해요. 그럴 때일수록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로또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좀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먼저 컨택을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40대 이야기입니다. 10수년을 청약 가점을 쌓으면서 버텨왔는데요. 이제 우라통이 터진답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30대는 3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똑같은 거예요. 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시스템 자체가 지금 20, 30대들한테 또 갑자기 확 표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3기 시투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 공급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0대 CC처럼 10수년을 청약 가점을 쌓으면서 기다렸던 40대, 50대들은요. 퇴로가 막힌 거야. 왜? 지금 이 30대한테 물량을 다 준다고 하니까. 그는 10년 넘게 청약 통장에 돈을 부어가며 차근차근 쌓여와서 모았어. 그런데 추첨제가 생겨서 가점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 가뜩이나 바늘구멍 같은 가점제에서 덜컥 추첨제 물량을 빼가면 지금껏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바보가 된 기분이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부동산 분류는 무주택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1주택자 갈아타시는 분들도 문제가 크죠. 50대 1주택자인 D씨는 갈아타기 문제로 몇 달째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그는 애들이 커서 평수를 넓혀야 되고 방도 넓혀야지 되는데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준비된 자금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분당에 30평대를 살아서 40평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40평대를 가기 위해서 자금을 막 모아놨는데 그 자금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살던 집 때문에 대출도 어렵고 공시가격의 양도세까지 올려서 세부담은 커졌어. 그죠? 그러니까 갈아타기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강제로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상이에요. 그냥 50대 1주, 그러니까 1주택자든 지금 물건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나오면 엄청나게 비싼 호가에 나옵니다. 근데 이해가 돼. 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30평대 시세가 이제 12억인데 내가 12억에 팔면 답이 없어요. 왜? 세금도 내야지, 양도세도 내야지, 그리고 뭐 거래세도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12억짜리를 13억 5천에 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래야지 내가 12억짜리를 갈 수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없는 데다가 나오는 걸 계속해서 호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6월 강서 구축 아파트를 영끌해서 구매했던 E씨도 집값이 올라 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왜?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몇 년만 있으면 30년을 넘기는 복도식 24평 아파트는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년이 넘긴 24평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거야. 6월달에 강서구에 있는. 그분 생각은 여기를 몇 년 살다가 이사갈 지역으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갈아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평생 지금 산 집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고 토로를 했다. 그러니까 1주택자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는 것도 마냥 즐겁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택가격이 마냥 오르는 게 전혀 즐겁지도 않습니다. 세금만 많이 냈지. 주택가격이 오르는 걸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도 안정적인 주택가격으로 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려면 시스템과 제도가 뒷받침돼야지 되는데 시스템도 없고 제도도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없는 물량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된 정책 실패, 세대 계층 초월해서 박탈감은 지금 최고조입니다. 정치 신념을 떠나서 시장의 귀를 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역시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연불이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본인들이 또 정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시장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그 누가 됐던 새로운 대선 후보는 정치적인 이런 신념을 떠나서 정말 시장에 귀를 기울여서 세대와 계층에 대한 이런 박탈감 그리고 이런 양극화는 좀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예.